반갑습니다. 셋단자 제353강입니다. 김구 선생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도 소망했던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이처럼 조속히 도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 컨텐츠입니다. 그 K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한복이지요. 우리 한복은 세계 어느 것과 견주어도 그 고운 자태가 일품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복처럼 고운 것을 의미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곱다라는 말은 모양이나 생김새가 산뜻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운 것을 의미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셋단자 들어갑니다. 처음 볼 글자는 고울연자입니다. 고울연자는 곱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울연자는 여자 여자와 평평할 견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여자 여자에 해당되는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평할 견자에 해당되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시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울연자입니다. 그래서 고울연자는 여자의 맵시에 균형을 맞추면 곱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평평할 견자는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는 모양입니다. 아름다움이란 균형을 맞추는 질서이기 때문에 평평할 견자의 의도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고운 것이지요. 고울연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여자 여자와 아름다움의 균형을 의미하고 있는 평평할 견자가 결합해서 여자의 맵시에 균형을 맞추면 곱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밀하고 묘하여 고운 것을 정연하다고 합니다. 또 말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청연하다고 하지요. 이럴 때 고울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울선자입니다. 고울선자는 신선하다는 의미가 있고 곱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울선자는 물고기 여자와 양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고기 여자에 해당되는 물고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양양자에 해당되는 양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울선자입니다. 그래서 고울선자는 물고기처럼 양이 움직이면 곱다, 신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울선자는 물고기 여자와 양양자의 결합이지요. 이 중에서 중심은 양이고 물고기는 양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대상이지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 같은 양이라는 그런 설명이지요. 양은 제사의 희생물입니다. 그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정도 건강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물고기의 활동입니다. 희생제물로 바치려는 양이 풀이 죽어서 흐물거리면 안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움직이듯이 활발한 상태가 정상이고 그것이 고운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울선자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물고기 여자와 희생제물인 양을 의미하는 양양자가 결합해서 물고기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양이 곱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려 한다면 건강한 양을 골라서 3일 동안 문 밖에 메어놓아 사람들에게 건강한지를 살피게 했었습니다. 그 건강한 정도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 것 같은 그런 활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원리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했던 것이지요. 구약에서 제시했던 여러 메시아의 징표와 맞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세주로서 흠이 없는지를 살피고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게 바로 공생입니다. 고울선자는 신선하다는 말에서도 사용되고 우리 한반도의 이전 국호였던 조선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국호는 아침조자에 고울선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 고운 나라입니다. 이럴 때 고울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울선자라고도 하는 이 신선할 선자는 셋단자 170강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울여자입니다. 고울여자도 곱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울여자는 고울여변과 사슴독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고울여변에 해당되는 사슴의 뿔의 모양이 있습니다. 또 사슴독자에 해당되는 사슴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울여자입니다. 그래서 고울여자는 사슴의 두 뿔의 자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 머리에 붙어있는 두 뿔의 자태가 곱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짐승 중에서 연약한 듯 하면서도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것이 사슴입니다. 특히 숫사슴의 뿔은 화려함의 모범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울여자는 사슴의 두 뿔을 의미하고 있는 고울여변과 사슴을 의미하는 사슴독자가 결합해서 사슴의 머리에 달린 두 뿔의 자태가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사슴의 자태는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전에 밀렵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숫사슴의 뿔을 박제해서 거실이나 사무실 벽에 달아 중요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삼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멋짐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고울여자는 사슴의 두 뿔의 자태가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하게 빛나며 곱고 아름다운 것을 화려하다고 하지요. 또 우리 한반도의 이전 국호 중에 고려가 있었습니다. 이 고려라는 국호는 최고 곱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럴 때 고울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을염자입니다. 고을염자는 곱다란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을염자는 풍년 풍자와 빛색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풍년 풍자에 해당되는 충분히 수확한 농작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창고에 야적할 만큼 많은 양의 수확이 있는 것이지요. 또 빛색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을염자입니다. 그래서 고을염자는 풍성한 색깔로 칠하면 곱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양이나 생김새가 산뜻하고 아름다운 것을 곱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단순하면서 깔끔한 모양도 고울 수가 있는 것이고 오색 단풍처럼 화려하면서 복잡한 모양을 가진 것도 고울 수가 있습니다. 고을염자는 풍성하다는 의미의 풍년 풍자와 색깔을 의미하는 빛색자가 결합해서 색깔이 풍성하여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색깔로 아름답게 칠한 것에서 고운 모양인 것이지요. 사람을 흐릴 만큼 매우 아리따운 것을 요염하다고 하지요. 연애나 정사에 관한 소문을 연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고을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을기자입니다. 고을기자도 곱다는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고 비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고을기자는 가는슬 멱자와 기할 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가는슬 멱자에 해당되는 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기할 기자에 해당되는 아주 키가 큰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이한 것이지요.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을기자입니다. 그래서 고을기자는 실이 기이하면 곱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는슬 멱자가 붓으로 사용되면 옷감이나 옷맵시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옷에 대한 것입니다. 고을기자는 옷맵시를 의미하는 가는슬 멱자와 기이하다는 의미로 보통보다 훨씬 커서 특이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기이할 기자가 결합해서 옷맵시가 기이하면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디자인이 시장의 대세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전제품이나 옷감에서 품질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연유로 제품의 가격은 대개 디자인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특별하면 곱다라고도 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고을기자는 옷맵시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고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무수한 별이라는 뜻으로서 대단한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라성이라고 합니다. 기라성 같다고 하지요. 무늬가 있는 비단 옷을 능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 고을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최고의 옷은 능기였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금이환영이라고 하지요. 곱다라는 의미의 세트한자를 해석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고을연자가 있습니다. 고을연자는 여자의 맙시에 균형을 맞추면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곱게 갖추어 입은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처럼 양이 움직이면 신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운 것이죠. 고을선자는 건강하게 움직이는 싱싱한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을여자는 사슴 두 뿔의 자태가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압도하는 수려한 자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을염자도 있습니다. 고을염자는 풍성한 색깔로 칠하면 곱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색 찬란한 화려한 빛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을기자도 있죠. 고을기자는 실이 기이하면 곱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디자인의 옷맵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양이나 생김새가 산뜻하고 아름다운 것을 곱다라고 하지요. 이런 고운 것을 의미하는 5개 한자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고을연자는 곱게 단정한 여자의 자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을선자는 넘치는 건강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을여자는 수려한 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을염자는 풍성한 색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을기자는 특별한 디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국호는 지난 1000년 동안 고려에서 조선으로 또 대한민국으로 변해왔습니다. 그 국호는 공교롭게도 곱다라는 의미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 중 처음 500년 동안은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던 것이죠. 고려는 높을 고자에 고을 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높은 수준의 고운 자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는 화려한 유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높을 고자는 최고라는 뜻인 것이고 고을 여자는 화려한 경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최고로 고운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다음 한반도의 국호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아침 조자에 고을 선자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고운 나라인 것이죠. 그때 고을 선자는 넘치는 건강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조자는 조용한 아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을 선자는 역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아침이 고운 나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도의 신 타고로가 우리나라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 연유는 그 당시의 국호를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아침 햇살이 고운 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 다음 국호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지요. 이는 고종 황제가 지은 것인데 고종실록에 보면 국호를 한이라고 정하면서 크다란 의미의 수식어와 나라의 정체성을 더해서 대한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 제국에서 민국으로 변경되었죠. 그러므로 우리 국호의 본 이름은 한입니다. 아침 한자인 것이죠. 이 아침 한자는 아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고려와 조선은 곱다란 의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조선과 한국은 아침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아침 한자는 역동하는 아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라국자는 다양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역동하는 아침의 나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큰 꿈을 꾸는 아침의 나라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줄여서 한국이라 할 때는 아침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곱다란 의미의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운 마음으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